이 말들을 다시는 듣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토세 유키, 대학 1학년 여학생의 일상입니다. 태어난 날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여행과 문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소년을 만납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또 다른 감각, 심장의 두근거림을 발견합니다. 평범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닫혀있던 그녀의 세상이 그가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세상의 방식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애정의 표시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서 사랑의 징후가 피어나는 것을 지켜봅시다. 사랑은 눈과 같을까요? 아무런 과시 없이 조용히 찾아올까요? 위에 흐린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그 색깔로 물들일까요? 주인공은 이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기차는 하시모토역에 도착한다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키에게는 오직 정적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할인으로 산 귀여운 드레스가 든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어깨를 한 남자가 쳤습니다. 그녀는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놀랐다.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듯 손짓을 하지만 남자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때 백발의 소년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소년이 자신을 도와줘서 유키는 안심한다. 그녀는 그를 알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츠오미 나기이고 그녀의 절친 린이 있는 대학 동아리에 함께 있다. 다음 정류장에서 외국인 남자가 내리고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한다. 그리고 유키가 머리카락을 넘기자 귀에 꽂힌 보청기가 드러난다. 그녀는 수화로 의사소통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츠오미에게 다다르자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을 휴대폰에 입력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약간 긴장하지만 조금은 읽을 수 있다고 전한다. 조금은. 이츠오미는 외국인 남자가 일본어를 아주 잘했다고 그녀에게 말하려 한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동물원의 동물처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에 더욱 긴장한다. 마치 동물원 동물처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둘이 같은 대학에 다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다고 말하고 유키는 그가 일부러 입모양을 더 읽기 쉽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입모양을 훨씬 더 읽기 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츠오미가 떠나면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키는 목적지로 향하면서 그가 얼마나 배려심이 많았는지 되새깁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입모양까지 강조하며 잘 가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유키는 소리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 자신이 느꼈던 진동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키는 일어나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가는 길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활기차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강의 후 그녀는 친구 린에게 이츠오미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캐나다에서 돌아왔고 해외 배낭여행을 자주 간다고 설명합니다. 꽤 자주요. 그의 거대한 가방이 설명이 되네요. 린은 유키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며 짝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얼굴을 붉히며 부인하려 합니다. 좋아요. 그럼 혹시 짝사랑인가 봐요. 린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츠오미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바의 사장님이자 사촌입니다. 린이 언젠가 둘이 같이 가자고 한 식당. 유키는 망설이지만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하지만 린은 그저 생각만 해도 긴장되기 시작한다. 자신의 짝사랑 상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와 이야기할 때마다 연락처를 묻지 못한다. 하지만 유키는 린을 응원한다. 유키도 이츠오미의 연락처를 얻고 싶어서 둘은 이제 짝사랑 상대를 만날 각오를 한다. 역시 연락처를 얻고 싶어서 금요일 밤 이츠오미의 연락처를 얻겠다는 결심으로 예쁘게 차려입은 유키. 이츠오미의 연락처를 꼭 얻겠다는 일념으로 제가 이 영상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도록 설득하는 것처럼 채널에요. 여기 마이쇼조 위클리에서는 재밌는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순정 만화 이야기들을 모두 순정 장르로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영상처럼 일상물을 좋아하신다면 이 재생 목록에서 더 많은 영상을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키와 린이 로킨로빈에 도착해요. 린은 자기 외모가 신경 쓰였지만 유키는 괜찮다고 안심시켜줘요. 안으로 들어가자 유키는 눈을 반짝이며 일하는 잘생긴 이츠오미를 바라봐요. 시원한 메뉴판을 손에 들고 있음에도 유키는 눈을 뗄 수 없어요. 얼마나 멋진지. 이츠오미가. 린은 그가 며칠 전 기차에서 유키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유키를 위해 짝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하지만 갑자기 사촌인 교야가 나타나자 놀랍니다. 교야는 유키에게도 인사하려 하지만 물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린이 설명하려고 애쓰는 동안 유키는 두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갑자기 손이 그녀의 얼굴에 닿는데 이치오미가 음료수를 마실지 묻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치오미가 주문을 적을 수 있도록 그녀에게 메뉴판을 건네주고 그가 가버리자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어쩐지 그의 행동에서 좋은 점만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주문을 하고 린은 이치오미가 세계 국어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 유키가 그에게 물어보자 그는 영어와 독일어를 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두 소녀는 그의 재능에 박수를 쳤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유키는 다른 여자아이가 이치오미의 볼에 키스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녀는 그들이 외국인 무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마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치오미는 마치 자연스럽게 그곳에 녹아든 것처럼 보였고 유키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세상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유키는 어깨를 돌려보니 린이 당황하면서도 교묘하게 움직여 표야의 전화번호를 얻고 있었다. 유키는 이치오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무 무리하거나 필사적인 모습으로 보일까 망설였다. 너무 강압적이거나 절박해 보일까봐 마커를 내려놓았고 안타깝게도 그날 밤은 그의 연락처를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끝났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밖으로 나온 유키는 슬프고 낙담한 표정이었다. 린이 유키를 쿡 찌르며 이치오미 연락처를 알아줄까 하고 묻는다. 그때 이치오미가 나타나 어두우니 같이 집에 데려다줄까 하고 묻는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다. 린은 자신은 집이 가까우니 괜찮다며 완벽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유키는 데려다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유키를 보며 린은 어서 가 라는 눈빛을 보낸다. 두 사람이 가는 길에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이치오미가 유키를 가까이 당긴다. 하지만 유키는 가까이서 본 그의 잘생긴 얼굴에 더 놀란다. 이치오미가 유키의 손을 잡고 걷자 유키는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것에 놀란다. 아무렇지도 않게 차가운 공기에 손이 얼었는데 이젠 뜨거워졌어요. 이 순간 아무 말 없이도 모든 것을 붙잡고 싶어요. 자신의 마음이 그에게 전해지지 않을 걸 알기에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그를 멈춰요. 그의 연락처를요. 그가 그럼요라고 대답해요. 수화로 어떻게 말하지? 그에게 수화를 보여주고 휴대폰에 그의 번호가 뜨자 얼굴이 환해져요. 그에게 같이 걸어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해요. 하지만 헤어지려는 순간 유키가 그에게 세상이 넓다고 생각하냐고 메시지를 보내요. 세상이 넓다고 생각해요. 그가 엄청나게 커라고 답하자 그녀는 그의 눈에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궁금해했다. 그의 다음 메시지를 보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유키, 나도 너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줘.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고 이치오미가 쳐다보는 사이 유키는 깜짝 놀라며 그에게 신나게 손을 흔들었다. 만약 그녀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감정들을 없앨 방법이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알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뽀얀 솜털 같은 하얀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쌓여갔다. 그녀는 엄마에게 깜짝 놀랐다. 엄마는 그녀가 백일몽을 꾸는 것을 깨우며 그녀는 학교에 가야 해요. 카페테리아에서 린을 만나는데 린은 이치오미의 연락처를 얻은 것을 축하해줘요. 하지만 유키는 연락처를 구하는 게 너무 떨렸대요. 특히 이치오미가 자기 세계에 들어오라고 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대요. 그녀에게 자기 세계에 들어오라고 말했던 거려. 린은 그들이 여기서 만나는 이유는 문화교류 동아리가 자주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유키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치오미를 볼 기회가 많을 거래요. 그래서 유키는 이치오미를 볼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가 또 예쁜 여자애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봐요. 유키는 그들이 일본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도 해외에서 온 건가요? 그가 전에 보낸 메시지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그저 수화를 더 배우고 싶어서 보낸 건 아닌지.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 그를 더 잘 알게 돼서 기쁘니까. 더 잘 알게 돼서. 그가 떠나려는 순간 린이 그를 부르자 그는 유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시선을 마주칠 생각에 그녀는 깨악 소리를 지른다. 가까이서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지만 긴장해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다. 안 돼. 그건 무례해. 시선을 유지해야 해. 이치오미는 그녀가 오늘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즉시 당황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붉히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입력하려고 휴대폰을 보는데 그가 어깨 너머로 서서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합니다. 그녀는 오늘 수업 필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는 대답합니다. 그는 라오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제 가족이 거기서 왔어요.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유키가 앉으려고 할 때
린은 그녀가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그것은 단지 반짝이는 호감일 뿐이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린은 유키가 어제랑 다르다고 반박해. 유키는 완전히 빛나고 있고, 그래서 유키는 사랑과 짝사랑의 차이가 뭘까 궁금해해. 사랑과 짝사랑. 그때 린이 유키의 어린 시절 친구인 마시오키 아오시라는 소년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소꿉친구. 그는 이치오미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어봐. 아오시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둘이 유키가 완전 청각 장애인이라며 소리를 하나도 못 듣는다고 이야기해. 유키는 그렇게 멀리서 입모양을 읽을 수 없어서 아오시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그냥 무시하고 가버려. 린은 자신이 수화를 그렇게 잘한다는 게 놀랍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키는 그저 자신에게 심한 말만 하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유키는 이치오미로부터 메시지를 보고 린이 유키를 쿡 찌르며 정말 얼굴이 빛난다고 확인해줘요. 정말 빛나 보인다고요. 그러자 유키는 좋아하는 건지 혹시 짝사랑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며 린에게 물어봐요. 차이를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린은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거나 고르라고 말해요. 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아오시의 모습이 나와요. 매표구를 나서자 매표 직원이 옆에 있는 소년에게 티켓을 찍는 것을 잊었다고 소리쳐요. 티켓을 찍는 것을 잊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오시는 그 소년이 청각 장애인임을 알아챕니다. 그는 나가는 길에 소년에게 표를 찍어야 한다고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그때 이즈미가 나타나와 그도 가끔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네요. 라고 말합니다. 방과 후 유키와 함께 그녀는 이치오미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걷습니다. 그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잠도 못 이룹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메시지와 라오스 여행 사진이 온 것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라오스 여행 사진들이었죠. 그녀는 떨지만 용기를 내어 사진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러 간다고, 하지만 내일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다. 흥분해서. 다음날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 그를 보고 그는 수화로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넸다. 수화로. 그녀는 인사를 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였다. 그를 만난 이후로 그녀의 세상은 계속 커지는 것 같았다. 한숨조차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게 사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 동안 그녀는 그의 여행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묻고 싶었다. 여행에 대해. 결국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해서 라오스 기념품을 건네줍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그에게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유키는 그가 무언가 말했을지도 모른다고 계속 생각했지만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발그레한 얼굴로 그녀는 기념품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좀 무섭지만 포장되어 있는 게 귀엽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는 그녀에게 무엇이든 가져다 주었어도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가 모르는 많은 세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청각장애 학교에 다녔던 수많은 해들을 떠올립니다. 수업에는 학생이 4명뿐이었고 모두들 정말 친절했지만 그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해요. 린을 만나려고 달려가지만 린은 이미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손가락이 유키의 어깨를 두드리고 아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그녀에게 왜 서 있냐고 묻고 그녀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는 린을 보고 유키에게 둘이 봄방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능글맞게 수화로 말하는데 그녀는 그의 수화가 항상 너무 날카롭고 비꼬는 것 같아 짜증이 나지만 때로는 그의 손끝이 가늘고 거의 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도대체 왜 대학에 온 거야? 라고 묻고 나서 바로 말이죠. 그때 갑자기 누가 부딪히는데 이치오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고 그는 그녀의 머리를 앞뒤로 살짝 흔듭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고등학교 때 여러 대학에 오픈 캠퍼스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아오시는 그 남자가 왜 그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고는 유키에게 잘 듣고 흥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이치오미는 그를 쳐다봅니다. 린이 유키에게 다가와 아오시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떠나면서 린에게 뒤에서 갑자기 매달리지 말라고 합니다. 유키는 발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린은 자신의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러자 유키는 린에게 자신이 이치오미를 확실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린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껴안습니다. 유키는 힘내라는 수화를 하고
이츠오미도 유키에게 같은 수화로 답합니다. 그 모습에 유키의 마음은 설레고 한 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그에게 반했다는 것을. 그날 밤 늦게 유키는 이츠오미를 위한 수화 안내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짓을 그림으로 옮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동작을 실제로 해보려던 순간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춤을 춘다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날 밤 유키와 리는 로킹 로빈에 갔지만 이상하게도 유키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술집에 큰 벨소리가 울립니다. 알고 보니 유키의 보청기였는데 귀에 꼭 맞게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만 상관없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청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듣는다. 니까. 이츠오미는 그녀의 소리 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교야는 그만하라고 한다. 장난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녀에 대한 그의 관심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니까 말이다. 그녀는 수화 안내 책자를 건네주려고 그에게 손을 흔든다. 그것을 열어보니 온갖 표정들이 놀라운 디테일로 그려져 있다. 이츠오미는 정장을 뜻하는 손짓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이츠오미는 자신이 라오스에서 그가 가져온 기념품처럼 빨개졌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안내 책자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림만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그녀가 수화를 가르치는 동안 그의 표정이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안심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서 그가 그녀의 얼굴을 만져서야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린이 갑작스러운 접촉은 유우기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유우기는 그가 좋으면 괜찮아. 그에게 반했는데 이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갑자기 이츠오미의 고등학교 친구인 신과 에마가 뛰어들어와 신은 완전히 취해서 카운터에 부딪혔다. 그리고 유우기는 에마가 예쁜 것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신이 자신이 미용사로서 정말 실력이 좋다며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하며 그녀의 시선을 돌렸다. 물론 유우기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츠오미는 신과 에마를 잡고 다른 테이블로 데려가 유우기에게 친구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유우기는 에마가 이츠오미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고 우울해졌다. 에마가 그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싶어 한다. 서로 어떤 사이인지. 떠날 시간인데도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엠마가 또 그에게 매달리고 있다. 린이 두 사람에게 무슨 사이냐고 소리친다. 그리고 유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냐고 묻는다. 서로 사귀는지. 다행히 교야는 그 두 사람은 그냥 친구일 뿐이며 앞으로도 사귈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 유기는 아직도 자신들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츠오미가 집에 가는 길 조심해라고 말하자 유기는 얼굴이 밝아지며 교야의 말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한다. 나흘이 지나고 유기는 메일을 보내지만 이츠오미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없다. 해외에 나가 있거나 엠마와 시간을 보내는 걸까? 아니, 다시 그런 생각에 괴로워하지 않겠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문자를 보낸다. 일본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답장을 보내 세탁소에 있다고 말하며 만날래? 하고 묻는다. 라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최대한 빨리 밖으로 뛰어나가지만 아오시가 던진 티슈 세례를 받는다. 아오시는 이 시간에 어디 가냐고 묻는다. 그녀는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남자 때문이냐는 그의 질문에 입술을 삐죽이며 시선을 피한다. 이츠오미라는 걸 알아챈 아오시는 유기에게 그 애랑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애는 아마도 너를 갖고 놀려고 너랑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그녀는 이츠오미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그가 싫어서 도망치기로 하고 아오시를 화나게 만들고 간다. 그녀는 세탁소에 도착해서 그의 옆에 앉는다. 이츠가 그녀에게 음료수를 건네주고 용돈을 건네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가 크로아티아에서 가져온 기념품. 유우기는 그에게 왜 그렇게 많이 여행을 다니는지 묻지만 그는 설명하는 것을 미룬다. 좀 더 가까워질 때까지.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문자를 보낸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귀엽다고 답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이 가르쳐준 수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전에 가르쳐준 이츠오미는 수화의 세계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수화를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 덕분에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도 깨닫게 되었죠.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물론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듣지 못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지 묻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표시가 뭐냐고 묻고 그녀는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그 이상으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듯 흔들며 그녀를 인정합니다. 그의 손을 잡으니 마치 그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의 태평한 태도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빨리 뛰게 했다. 그러고는 그녀를 가까이 당겨 독일어로 귀엽다고 말했다. 네, 그건 발음 안 해볼게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지만 유키는 그가 자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장난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며 떨어졌다. 하지만 그가 웃는다면 괜찮았다. 잠시 후 이츠오미는 유키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에마가 그의 여자친구인지 물어볼 때라고 생각했다. 대답이 두려워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볼을 쿡 찌릅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리며 아오시에 대해 묻습니다. 오, 이제 상황이 재밌어지네요. 그녀는 그가 단지 어릴 적 친구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안 돼. 친구로 남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고 이츠오미는 그 주제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묻고 둘은 곧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곧 유키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에마를 만나고 에마는 그에게 자기가 오늘 밤 자고 가도 되냐고 말합니다. 그들이 걸어 올라가자 그는 지난번에 그녀를 머물게 한 건 신씨가 함께 있어서였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기대앉으며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그녀에게 내려오라고 한다. 그는 그녀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지만 그녀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싶어서 떠나기로 한다. 는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는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를 혼자 남겨둔 채 떠난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유키가 그에게 준 수화책을 발견하고 그가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날 밤 유키는 침대에 누워 크로아티아 화폐를 바라본다. 이츠오미가 준 거라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린한테서 메시지가 와. 자기랑 교야랑 같이 언제 봐 용품 쇼핑 갈래? 하고 그러고는 교야네 집에 간 이츠오미가 밤새 자고 가도 되냐고 부탁해. 근데 놀라운 건 교야가 이미 에마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영화 보면서 사촌끼리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츠오미는 아오시 생각에 잠겨 있었어. 그러다가 전에 배웠던 수화를 쓰기 시작해. 교야가 왜 수화를 배우냐고 물어봐. 유키밖에 쓸 데가 없을 텐데. 그러자 교야는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츠는 두 여자애들을 울릴 거야. 하지만 유키는 아직 울지 않아요. 그녀는 4명이 함께 외출하는 날을 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키가 피부를 가꾸기 위해 여러 크림을 사러 다니는 동안 우리는 에마를 봐요. 그녀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는 신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해요. 저녁에 두 사람이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는 동안 신은 그녀에게 이츠 때문에 슬픈 거냐고 물어봐요. 이츠 때문이라고 그녀가 말해요. 그녀는 당연히 슬프다고 그에게 말해요. 그리고 이츠오미에 대한 그녀의 열정적인 불평을 듣자 그는 웨이터에게 더 가져오라고 말해요. 모든 걸 잊으려고 술을 마셔요.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함께 밤새도록 마시고 싶다고 말하며 슬픔이 역력한 미소를 짓습니다. 감출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아, 젠장. 그녀는 이츠를 좋아하고 신은 그녀를 좋아해요. 이 남자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의 만남의 날로 넘어갑니다. 유키는 지난번처럼 아오시가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도 거기에 있었어요. 늦게 들어왔냐고 묻자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다른 곳을 봅니다. 그녀와 장난치는 그의 모습은 이츠와 함께 있을 때와 달리 너무 어린애 같습니다. 이츠와 함께 있을 때와는 그러고는 슬픈 눈으로 그녀에게 기대는데 그녀는 그를 밀어내며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하차역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츠를 찾아 뛰쳐나가고 그는 놀랍게도 그녀를 잡으며 이츠는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오시를 봅니다.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오시를 그는 유키의 입술을 읽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아오시는 약간 화가 나서 이츠오미에게 유키를 뒤에서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놀라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츠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고 유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며 아오시가 엄청 화가 난 것을 봅니다. 그녀는 이츠를 쳐다보는데 그도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유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이츠가 아직도 좀 화가 난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다. 걱정할 건 아니야. 그냥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그리고 저는 아오시가 불행히도 집으로 돌아가는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차 안에서 린과 교야는 유키와 이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야는 이츠오미가 그를 좋아하는 많은 여성 고객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울기 전에 그는 유키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지만 이츠가 유키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뻐할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글쎄, 이츠는 유키가 차에 치일 뻔해서 그랬다고 말해요. 린과 교야는 둘이 차에 타서 가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떠납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유키와 이츠는 수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을 하러 갈 때 이츠는 유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릅니다. 유키는 아직 청각 장애가 있으므로 친구들이 유키에게 설명해줘야 하고 유키는 얼굴을 붉힙니다. 이츠오미가 항상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했는지 궁금해. 다음에 해외에 갈 때 유키를 자기의 캐리어에 넣어서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유키는 그게 같이 가자는 초대인지 궁금해해.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 그러면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유키는 이츠에게 같이 밥 먹으러 갈래? 하고 물어봐. 하지만 그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유키는 거절당해서 슬퍼해. 차였어. 근데 사실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밥 먹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집에 가게 되는 상황에 유키는 어리둥절해. 이츠오미네 집. 엘리베이터 잠금을 해제하며 그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안심시킨다. 집에 없대. 지금 해외에 살고 있어서 유키는 그와 함께 있는 게 엄청 불안하다. 둘이 함께 앉아서 이츠오는 유키에게 오늘 재밌었냐고 묻고 유키는 그렇다고 수화로 대답한다. 그에 대한 답으로 이츠오는 가까이 다가와 유키의 손을 잡고 같은 제스처를 취한다. 그도 재밌었다는 뜻이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유키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데 그냥 유키와 더 잘 소통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려던 거였나 보다. 그는 유키에게 누가 유키와 시간을 보내면 졸렸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묻는다. 유키는 그의 말뜻을 궁금해하며 그의 메시지를 보고 눈이 커진다. 그냥 정말 편안해서. 하지만 그녀는 편안함을 느끼기엔 너무 불안하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기자 어떤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착적인 면이. 그동안 아오시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유키를 은발의 놈에게 빼앗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유키는 바보라고 중얼거린다. 아오시에게 불행하게도 유키와 이츠오미는 그가 그녀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농담을 주고받는다. 그의 여동생은 그보다 훨씬 어립니다. 그녀는 그의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들이 독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예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묻고 그녀는 집에서는 보통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나 말로 소통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가끔 그들과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츠가 그녀의 목소리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에게 말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오래전에 아이들이 유키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할 기념품 마스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웃기 시작하며 웃음소리를 내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움과는 달리 그녀는 웃기 시작하며 웃음소리를 드러냅니다. 그때 이츠에게서 교야의 전화가 왔다. 유키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묻는 전화였다. 하지만 교야를 놀라게 한 것은 유키가 집에 함께 있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람쥐.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고 교야는 이츠가 유키의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유키는 자신과 이츠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쳐다보다가 이츠의 손이 자신의 몸을 간지럽히자 놀랐다. 이츠는 유키를 다시 웃게 해주고 싶었지만 유키는 이츠를 밀어냈다. 이츠는 유키가 그렇게 웃는 줄 몰랐다. 그 때문에 유키는 자신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을까봐 스스로 의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츠는 그것을 꽤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이츠는 앞서 유키가 자신이 많은 것을 자신이 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괜찮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심지어 많이라는 수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게 얼마나 많은 걸 의미하는지 물었고 그녀가 그의 손바닥에 쓰기 시작하자 초인종이 울리고 그는 밖에서 기다리는 에마를 봤어요. 유키는 그에게 방문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야 할지 궁금해했어요.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것을. 두 사람이 나가는 순간 유키는 에마를 발견하고 에마 또한 이치오미 집에 다른 여자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치오미 내에 다른 여자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유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에마는 이치오미에게 지난밤 신세를 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소리친다. 자기가 어젯밤 그 집에서 묵었던 것을 감사하며 에마는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해진다. 빨간 머리 소녀. 이게 분명 이치오미를 화나게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그녀가 거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심지어 그가 있을 때도 머물지 않았어. 사라졌다. 에마가 빌렸던 열쇠를 돌려주자 유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치오미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차린다. 혼자 엘리베이터에 탄 유키는 이치오미와 에마가 사귀는 사이인지 궁금해했다. 밖에서 에마가 그에게 매달리는 것을 본 유키는 집으로 달려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이치오미는 유키가 간 곳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고 에마를 두고 유키를 쫓아갔지만 두 사람은 그날 밤 다시 만나지 못했다. 다음 날 유키는 린과 여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얼마나 우울한지 털어놓았지만 린은 이치오미가 항상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유키가 자신이 과민 반응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이치오미와 함께했던 멋진 순간들을 떠올리며 초인종이 울리고 린에게 손님이 온 것 같았다. 어머, 오늘의 주인공이네. 린은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두 사람을 혼자 남겨두려고 합니다. 편의점에 잠깐 들렀다 오겠다고 합니다. 유키도 가려고 하지만 이츠가 붙잡습니다. 이츠는 어젯밤에 린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고 유키가 왜 자기 몰래 떠났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넘어가고 유키는 자신이 얼마나 이츠를 하게 둘 건지 말하려 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유키는 이츠가 수아를 그렇게까지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를 묻고 이츠는 대답합니다. 유키의 눈이 반짝이고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의 하늘이 되어주는 눈이 되고 싶다고 느껴요. 얼마나 덮어도 상관없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으니까요. 이치오미는 손을 내밀어 부드러운 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전해요. 키스. 사랑에 서툰 유키는 혼란스러워하며 바라봐요. 손에 하는 키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쓰러져요. 정신없이 휴대폰을 찾아요. 휴대폰을 찾고 이치오미가 자신이 괜찮은지 걱정하는 것을 봐요. 머리가 띵한 느낌이야.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실수라는 걸 깨달아요. 이치오미가 괜찮다면 자기 쪽을 봐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돌아보니 이미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그에게 아까 수아를 알아들었는지 물어보려고 해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짓자 유키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티냈다는 걸 알아요. 너무 감정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그는 린이 종종 교야를 보기 위해 바에 온다는 걸 알아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교야를 만나러 온 거냐고 묻고 싶었대요. 그래서 유키가 자신을 만나러 온 건지 알고 싶어 했어요. 들키는 바람에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라고 수화를 하려 하지만 이치오미는 전화통화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전화통화 때문에 오늘 밤반은 사적인 파티로 예약이 다 찼다고 일찍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찍 가야 한다고. 그리고 월요일에 해외로 출장을 가는데 봄방학이 끝날 무렵 돌아온다고 합니다. 봄방학이 끝날 무렵.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가 떠나는 것이 그를 변하게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치오미가 수화 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다시 밝아집니다. 공부하려고요.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할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오면 꼭 시간을 내겠다고 수화로 설명합니다. 둘이서 시간을 보내겠다고요. 그가 떠나자 그녀는 그의 손에 키스하는 행동과 그 의미에 대해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그녀에게 반해도 괜찮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대답 대신 그에게 일에 늦지 않게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시간에 가라고요. 어딘가에서 아오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너무 춥고 다시 눈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눈이 올지도 몰라요. 유키의 엄마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유키를 만나 인사합니다. 그에게 유키는 너처럼 좋은 친구를 둬서 정말 운이 좋다며 특히 너가 수화를 할 줄 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키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언제든지 도와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키 엄마에게 유키를 자신에게 맡겨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에 유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에서 교야는 이치오미에게 이전 결혼식 행사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얼마 전 이치오미가 여자친구를 찾고 있지 않다고 말했던 것을 꺼낸다.
정말 여자친구를 찾고 있지 않다고. 그리고 월요일에 여행을 떠나는 그에게 유키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 계획인지 묻는다. 유키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 건지. 이치오미는 처음에 고개를 숙였다가 교야를 툭 치며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유키는 아주 분명하다. 아마도 그동안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텅 빈 잔과 같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잔에 상처를 내거나 엉망으로 만들거나 빛나게 해준다. 난 그녀를 영원히 계속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눈, 손, 표정 모두 아름다워요. 이젠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에게 매료되었어요. 하지만 교야는 계속 형제들아, 망했어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 그들이 관심 있는 두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유키가 린네 집에서 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귀가 시간을 넘긴 거였군요. 이치가 유키를 잠시 빌리고 밖에서 유키는 그들이 자기랑 교야를 귀찮게 하는 건지 묻습니다. 이치가 별일 아니라고 한 후 추위에 재채기를 한다. 그래서 유키는 목도리를 건네지만 이치는 다른 것을 잡고 몸을 녹인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여행 전에 자신을 다시 못 볼 줄 알았다고 쓴 것을 본다. 여행. 돌아와서 말하려고 했지만 그냥 지금 수화로 말해버린다. 수화로.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자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말. 그녀가 가르쳐주지 않은 사랑 표현들. 그녀의 목도리를 감싸주며 그는 말한다. 우리 사귈래.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그녀는 다시 묻는다. 손가락이 매우 불안하게 떨리고 있다. 그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그는 여전히 여행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계획이지만 그 어떤 곳에도 유키는 없을 것이다. 그의 말에 유키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한다. 유키, 너를 원해. 그리고 그녀의 손을 들어올리며 승낙하겠냐고 묻는다. 그녀는 고개를 연신 끄덕인다. 그러면서 좋아, 수화 더 배울게 라고 했어요. 린과 교야는 이치가 유키의 팔을 감싸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우리 사귀게 됐어 라고 말했어요. 교야와 린은 충격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치가 앉자 세 사람 모두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린과 교야는 두 사람을 축하했고 린은 흥분해서 유키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유키에게는 아직 모든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치는 갈 시간이라며 유키를 린의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눈길을 걸으며 이치는 유키에게 에마가 준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집 열쇠. 표안회에 있는 동안 자기 집을 잠깐 빌려준 거였어. 근데 다시는 안 그럴 거래. 그러다 아오시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걸 알게 돼. 엄마한테 연락처를 받았다고. 엄마한테서.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하고 생각해. 그러다 저번에 아오시랑 이치오미가 서로 쏘아붙이던 게 생각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가. 린네 집에 도착하고 유키가 고맙다고 하자 여권 있냐고 물어봐. 여권. 그녀는 아직 아니지만 언젠가 해외여행을 꼭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여권을 만들면 데려다 주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요.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지만 유키가 계단을 올라가자 이치가 그녀를 부릅니다. 하지만 물론 그녀는 듣지 못해요. 그녀는 린의 아파트 문에 도착하고 이치의 손이 문을 닫으려고 뻗어요. 그리고 그는 뒤에서 그녀를 껴안아요. 그녀를 잡는 이 손길, 그녀를 바라보는 이 눈빛. 유키에게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그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조차 사랑하게 되었죠. 그의 모든 표정이 그녀에게 빛의 샤워를 쏟아붓는 것처럼요. 2월 21일, 그들의 세계는 하나가 되었어요. 공항에서 이치오미가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유키가 평화롭게 잠든 사이 그는 첫 번째 목적지가 캄보디아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후에 그녀는 기차를 타고 그가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궁금해해요. 그와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돈을 벌고 싶어서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면접관의 입모양을 읽을 수 없었어요. 아마 연락이 안 올 거라는 생각에 좌절하며 어떻게 사람들이 보통 아르바이트를 구하는지 궁금해해요. 그러다 해피해피 버거 식당을 발견하고 친구 마도카에게 거기서 일하는 방법을 물어보기로 결심해요. 마도카가 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유키는 갑자기 린에게서 메시지를 받아요. 린, 두 소녀는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린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바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무실. 이야기하는 동안 유키는 이치오미를 남자친구라고 부르는 생각에 얼굴을 붉혀요. 하지만 새로운 여자친구로서 그녀는 그와의 사랑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와 사랑을 키우고 싶어 해요. 유키는 더욱 결심을 다지고 마도카의 조언을 받아 가능한 많은 곳에 취업 지원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면접관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거절하는 것뿐이니까요.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많이 떨어지고 다시 한번 커피 테이블에 앉아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오시에게서 누나가 집에 왔으니 만나자는 메시지가 옵니다. 집에 왔다고 합니다. 유키는 두 남매를 만나고 우리는 그녀가 아오시의 누나와 어릴 적에 함께 놀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호, 어릴 적에 미호는 유키의 머리가 예쁘다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수화 실력 대부분을 잊어버렸다. 는다. 미호는 아오시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유키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오랜 친구와 반갑게 만난다. 미호가 떠난 후 아오시가 그동안 수화를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키는 놀랍다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아오시는 더 칭찬해주길 바란다. 유키가 가려고 하자 아오시는 그녀를 붙잡고 최근에 그 남자를 봤냐고 묻는다. 그리고 아오시에게는 그녀가 잘 지내고 있냐고 묻자 세상이 색깔을 잃기 시작한다. 그의 집에서 그가 무슨 표정을 짓는지 몰라서 수화를 쓰는 이유가 궁금해한다. 고개를 숙이고 하지만 그녀가 아직 그의 집에서 자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안도한다. 그는 유키에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단지 어떤 이상한 놈이 그녀의 장애를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이다. 그래. 그리고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를 어린아이 같은 자기 자신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유키가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아오시에게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지만 그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이 오해받는다는 생각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가 수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오시만이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츠오미와 시간을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답장이 없는 에마도 있습니다. 이츠오미가 자신에게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서 울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승자 유키는 캄보디아에 있는 이츠오미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데 그는 현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 유키에게 수화 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유키로 하여금 치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영상 찍을 화장품 좀. 이츠오미는 둘이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그녀가 불편한 게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는 배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츠오미는 동의하지만 다른 곳은 만져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시 유키의 마음속 시적인 은유가 나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츠가 돌아오면 시간을 내줄 거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그에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츠오미가 여행을 떠난 지 한 달이나 되었네.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도 그가 모든 걸 자세히 이야기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는 태국, 미얀마, 인도를 여행했고 유키는 문자를 스크롤하며 자신이 전혀 모르는 나라들을 보는 걸 좋아했죠. 익숙한 고향 풍경이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동안 말이에요. 기차 창밖으로요. 그녀에게 그들의 관계는 거의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또 다른 취업 거절 메일을 받은 후 그녀는 이츠오미가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점심 식사 약속을 제안하는 그의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녀는 기차에서 뛰쳐나왔고 숨이 차지만 이츠오미를 기차 건너편에서 보게 되어 행복했어요. 기차 건너편에서요. 그녀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고 입모양을 읽어보니 그가 자신을 안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약간 불안해했다. 그녀는 그를 안치고 마치 뭔가를 하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싶어 했다. 눈을 감고 양팔을 벌리며 그의 포옹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대신 바로 키스를 했다. 유키는 그의 입술을 잘못 읽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놓았다. 그는 포옹이 아닌 키스를 원했다. 그것은 그녀의 첫 키스였다. 그녀는 눈앞의 아름다운 남자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그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함께 걷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그만 멍하니 바라보기 시작했다. 조금 더 길어진 머리카락과 조금 더 그을린 피부를 진정해야 했다. 점심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자 이츠오미가 손가락으로 철자를 써가며 튀긴 두부가 들어간 소바를 추천했다. 손가락 소화로 여행 중에 연습했던 거다. 두 사람은 맛있는 식사를 함께 즐겼고
나중에는 밖에 앉아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이치오미는 유키에게 자신의 헤어스타일리스트이자 어릴 적 친구인 신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친구. 하지만 청력 문제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긴장돼요. 하지만 그가 손을 내밀자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가 좀 괴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을 열자 신은 차분하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술 취했을 때만 과장된 행동을 하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신은 유키가 이치오미의 여자친구라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신은 전에 만난 적이 있냐고 묻고 그때가 교야의 바에서 그가 술에 취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였죠. 그러고는 두 사람을 안으로 초대하고 유키는 신이 방대한 CD 컬렉션에 감탄합니다. 신이 음료를 준비하는데 유키가 직접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 청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둘은 오직 이치오미의 입모양을 읽거나 휴대폰으로 타이핑하거나 수화를 통해서만 소통합니다. 이치오미가 유키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신은 이치의 눈빛을 알아챕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앉자 신은 이치오미가 결국에는 외국 여자랑 사귈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은 이치오미가 연애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유키를 만난 후로는 끊임없이 유키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신은 이치가 여자애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자 신은 유키에게 말을 걸어 그에게 사랑에 빠졌는지 묻고 그녀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에 당황한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이치오미에게 수화로 말한다. 신은 아마 이치오미에게 직접 듣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에마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 직접 듣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치에게 미쳐있던 에마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에마가 자신을 친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서 슬퍼하는 것이 보인다. 친구로만 신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행복을 빌었다. 이치오미와 유키가 걷던 중 그는 그녀에게 긴장했냐고 물었고 그녀는 분명히 긴장했다. 그러자 그는 횡단보도에서 그녀가 자신의 입모양을 완전히 잘못 읽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때의 키스 장면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방금 돌아왔으니 그게 인사하는 방식이었냐고 물었지만 아니, 그는 그녀가 기차 건널목에서 귀여운 족제비처럼 보였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얼굴을 만지고 자신의 머리를 그녀의 머리에 기대었고 유키는 다시 키스할까봐 몸을 움츠렸지만 그는 그저 그녀의 볼을 꼬집으며 이것이 자신이 키스할 때의 신호라고 말하고 키스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을 꼬집으라고 말했다. 네, 그녀의 마음에는 너무 벅찬 일이지만 그는 그냥 익숙해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키는 대학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걷다가 경험 무관 파트타임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 광고를 발견합니다. 경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신으로 시점이 바뀝니다. 그는 에마를 머리 자르러 초대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 합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는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났던 전학생 이치오미를 떠올립니다. 고등학교 옥상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신이 혼자 학교 옥상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엠마가 이치오미를 찾아 옥상에 올라왔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이 아직 유선 이어폰을 쓰고 있는 걸 보고 놀란 엠마는 같이 듣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분명 매료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신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 말로 엠마는 그가 친구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이유를. 하지만 그녀도 최근에 모든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변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것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남들과 어울리려고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의견을 나중에 듣고 싶어하며 떠났어요. 집에서 그는 CD를 듣고 에마의 우아한 피아노 음악 취향에 놀랐습니다. 그는 에마와 이치오미와 어울리며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단짝 친구로서 어느 날 그는 에마의 머리를 만져보고 싶다고 했고 에마는 그가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가 머리카락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에마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는 머리 닦는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그는 미용사가 되기 위해 연습 중이었어요. 미용사 수습 중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환한 미소가 그의 세상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녀가 이치를 좋아하는지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똑같이 밝게 그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처음 왔을 때 그녀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였습니다. 그녀는 전에 한 번도 남자에게 반한 적이 없었지만
첫눈에 그녀의 마음은 사로잡혔습니다. 신은 이츠오미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칭찬을 들으며 마치 단검으로 찔리는 듯했습니다. 이츠오미에 대한 어느 날 신은 이츠오미에게 왜 에마와 데이트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그녀가 매우 예쁘고 그녀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츠는 지금은 사랑에 관심 없다고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자 신은 이츠가 자신과 사귈 거라고 생각했지만 단지 지금은 아니라고, 바로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자 신은 여자애에게 고백을 받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는 받아들였지만 기쁘거나 즐거워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초연하게. 속으로는 비참했죠. 언젠가 이츠가 에마와 사귀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에마와 자신이 아무리 그녀를 사랑해도 이츠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할 거라고 믿으면서 이츠오미, 그들은 빨리 사귀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는 간절히 바랐다. 그러면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떨쳐낼 수 있을 테니까. 엠마가 신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자 그녀가 만든 그를 위한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보인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는 그가 항상 이츠와 엠마와 시간을 보낸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도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신은 사과했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그가 어차피 엠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와 헤어졌다. 아무튼 엠마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은 미칠 것 같았지만 여자친구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엠마는 자신이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을지라도 말입니다. 엠마는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머리를 자른 후 엠마는 빛나며 신이 자신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장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고백하려던 참이었지만 엠마가 이츠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여자친구가 전화했던 그날처럼 또다시 미칠 뻔했습니다. 저 옥상에서 그를. 하지만 그는 하루가 저물어 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고통을 숨깁니다. 학교에서 유키는 새로운 필기자들과 함께 수업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리는 포지션을 그만둔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냥 요즘 3학년이라 너무 바빠요. 이츠오미가 와서 유키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이츠오미가 유키에게 칭찬을 하자 리는 귀여운 커플을 보며 감탄합니다. 리는 그들과 그리고 쿄야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츠오미가 수화훈련 캠프를 제안하자 유키의 눈이 반짝입니다. 와, 4명이 함께 여행을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신이 안쓰럽네요. 엠마랑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컴피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유키와 린이 수화 캠프를 위해 교야의 지프에서 두 남자를 만납니다. 린은 똑같이 맞춘 옷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츠오미는 당연히요. 옷이 비슷하네요. 라고 반응합니다. 린은 다른 반응을 바랐는데 말이죠. 쿄야가 옷이 귀엽다고 하면서 나타나 린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린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첫 번째 야영지에 도착하자 이츠오미는 산을 수화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우고 싶다고 외칩니다. 산을 수화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유키는 기꺼이 그에게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이나 강 같은 다양한 수화를 기꺼이 보여주지만 개구리는 여자아이들을 놀라게 해서 그런지 안 보여줍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여자아이들을 놀라게 한다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쿄야가 만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유키는 맛있다는 수화를 보여줍니다. 맛있다는 수화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츠오미가 갑자기 유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고 모두 귀여운 커플의 얼굴을 붉힙니다. 그 후 쿄야와 린은 함께 산책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린은 갑자기 직장 동료, 솔직한 직장 남성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그 남자는 계속 린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린은 이미 쿄야를 좋아해서 그를 거절합니다. 쿄야는 그녀가 인기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들의 대화를 조금 엿듣게 되었네요. 린은 한 남자와만 사귀어봤고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쿄야에게 그의 과거 연애에 대해 묻자 그는 6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데이트 게임,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듣고 싶어 한다. 캠프로 돌아온 이츠오미는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 그래서 유키가 그에게 합류하지만 4월이라서 좀 춥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들어 올려 던지는 척하며 유키가 꽉 잡게 한다. 그의 순수한 웃음이 그녀에게 반짝이는 듯했다. 그가 자신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그녀의 심장은 다르게 뛰었다. 마치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행운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그녀는 너무 많이 써버린 것 같다고 느꼈다. 두 사람이 텐트 아래 앉아있자
이츠오미는 무언가가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털어놓는다. 이츠오미와 여행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 친구 마도카도 함께 구직 활동을 돕고 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그는 유키의 볼을 꼬집으며 그것이 신호인지 유키는 궁금해한다. 가벼운 키스를 나누던 두 사람은 발목을 다친 린에게 방해받는다. 그녀를 양호실로 데려가야 한다. 그리고 차 안에서 린은 교야와 나눈 대화를 떠올린다. 그는 데이트가 힘들다고 인정했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다른 남자에게서 전화 오는 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닭살 돋았다. 린은 그를 위로하려고 앞으로 나섰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여전히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 유키는 이츠오미와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어쩌다 그의 집에 가게 되었고 엄마에게는 린네서 자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츠오미가 옷을 벗기 시작하자 그가 괜찮다며 지금 샤워해도 된다고 말하자 유키는 당황해서 그를 밀어냈어요. 그녀는 이츠오미의 옷, 섬유유연제 냄새와 이츠오미의 향기가 나는 스웨터를 빌려 입었어요. 이츠오미의 향기가 나요. 안타깝게도 이젠 돌려받을 수 없겠네요. 그녀는 이츠오미를 위해 만들었던 안내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처음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에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더 읽어보니 그가 수화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온통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요. 그는 제가 가르쳐준 수화를 항상 완벽하게 배웠어요. 그의 노력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여동생이 유키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한다. 그녀의 남자친구처럼 보이는 사람과 함께 아오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그 둘은 오래 못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누나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방을 나가요. 마음속에 감정을 묻어두고 이츠오미의 집으로 돌아와 그는 유키의 휴대폰이 아오시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을 본다. 유키가 화장실에 두고 온 휴대폰을 이츠오미가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녀는 아오시의 부재 중 영상통화를 본다. 메시지에서 그녀는 아오시가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사과하는 것을 본다. 그가 사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그녀는 겁이 난다. 유키가 샤워를 하고 나서 이츠오미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여 팝콘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조금 과하다.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영화 보는 날이다. 그래서 자막을 켜고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는 그녀가 영화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끕니다. 그때 유키는 마도카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마도카는 유키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놀랍니다. 그는 수화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마도카는 후천성 청각 장애 때문에 입모양을 잘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키가 마도카 고모의 식당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키는 이츠오미에게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라면 평생 목표처럼 느껴졌던 취업도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어서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그녀는 그가 자꾸 그녀의 팔에 키스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키스를 받기 전에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 후에 그는 그녀에게 껴안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야의 레스토랑에서 신은 그와 따로 만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이츠오미가 지금 유키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에마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방금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마음을 대신 교야는 그가 항상 알고 싶어 했던 질문으로 돌립니다. 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츠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니었어. 신은 둘 다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항상 자기 감정은 소홀히 해. 계속 그래. 이츠오미네 집에서 유키는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보통 커플들은 이럴 때 같이 침대에서 자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츠에게 하루 종일 함께 보내서 행복했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같이 자는 것과는 다를까 궁금해하며. 이츠는 유키 침대 옆으로 와서 나중에 하자고 말했다. 어쨌든 껴안기만 해도 긴장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는 수화로 그녀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잘 대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이츠오미는 수화로 이런 말을 듣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츠오미가 그걸 이해한다는 걸 아는 아오시라는 걸 알게 된다. 그가 지금 유키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이츠오미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한숨을 쉰다. 그는 언젠가는 아오시와 얘기해야 할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아오시의 어깨를 잡고 잘 지내라고 말한다. 아오시가 발버둥치는 동안 이츠오미는 그를 캠퍼스를 가로질러 끌고 간다.
그리고 그 길 내내 사람들은 이치오미를 좋아한다. 그들은 문화교류 동아리 안으로 들어가고 이치오미는 아오시에게 그의 코모기에서 좋아하는 빵을 묻습니다. 분명히 캠퍼스 밖 제과점이라고 합니다. 이치오미가 좋아하는 건 카레빵인데 왜 아오시의 취향을 궁금해하는 걸까요? 그는 아오시에게 질문을 퍼붓지만 아오시는 이치오미를 싫어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치오미는 아오시가 자신을 왜 싫어하는지 묻고 그것은 아오시를 더욱 화나게 합니다. 아오시는 가려고 하지만 이치오미가 명백한 사실을 말하자 멈춥니다. 아오시는 유키를 좋아하는 거죠. 아오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이치오미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치오미가 기차역에서 그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에서 들을 수 없는 여자아이에게 밤늦게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한 것 때문에 이치오미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치의 탈색한 머리도 싫어합니다. 아오시는 나가려 하지만 이치가 바로 뒤따라와 아오시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치는 그에게 오늘 저녁 7시에 교내 정문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면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아오시는 교야의 식당에서 이치와 함께하게 되고 이치는 그를 유키의 어릴 적 친구이자 지금은 사람을 싫어하는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둘이서 맥주를 함께 마시고 이치가 안주를 함께 먹자고 한다. 아오시는 이치가 3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지금 얼굴에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 언어들. 왜 이치 같은 사람이 수화를 배우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언어. 글쎄, 당연히 같은 이유겠죠. 둘 다 유키를 좋아하니까요. 새벽 1시. 3번째 맥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은 아오시가 깨어난다. 이치가 계산하려 하지만 아오시는 돈을 내려고 한다. 밖으로 나가는 길. 아오시는 거의 걷지 못하지만 이치의 도움을 받기를 거부하며 이치오미는 조종하려고 수화를 배웠다고 주장한다. 어렸을 때 아오시는 누나를 통해 유키를 알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유키가 청각장애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셋은 함께 축제에서 불꽃놀이를 즐겼어요. 글쎄, 아오시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공연 중에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돌렸고 아오시는 그녀에게 바보라고 수화로 말했어요. 그는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서로 수화를 나누는 한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수화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아오시는 떠나면서 이치에게 약속을 지키고 유키와 헤어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치는 헤어짐은 서로의 결정이라고 말해요. 유키는 그와 헤어지려 하지 않아요. 그러자 아오시는 왜 유키인지 질문해요. 이치오미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떤 여자였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치오미는 논리적으로 자신을 누가 선택하는지가 왜 중요하냐고 대답해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와 유키는 너무 달라서 친구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그에게 가까운 곳, 그들의 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는 그녀가 그들의 대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 대학교에 다니지 않았더라도 그는 몇 년 후 어딘가에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에 찬 어조로 이치오미는 아오시에게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는 유키에게 반해서 매번 그녀를 선택할 거예요. 아오시는 이치오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치며 자신의 마음을 가두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의 손을 보는 것을 그만두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치에게 소리치며 카레빵도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남자의 여자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치와 유키가 서둘러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치가 그들의 불화를 해결한 듯 보이며 아오시는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아오시는 그 손을 쳐내며 이치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는다면 그는 그녀를 찾아올 것이다. 어쩌면 이걸로 아오시가 변하고 마침내 성장할 수도 있겠어.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는 이치 없이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아. 다른 날 리는 발목이 나은 후 교야가 자신을 동물원에 데려간 사진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치오미는 동물원 사진을 자세히 보고 린과 그의 사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린이 떠난 후 우리는 유키가 오늘 면접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완전히 긴장하고 있는데 주로 이치오미가 얼마나 멋진지 너무 의식해서이다. 그래. 이치오미가 독일어로 잘 되길 바란다는 뜻의 말을 하려고 손을 내밀었어. 너를 위해 손가락을 꼬고 있을게. 그건 발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에게서 행운이 느껴져. 두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는 개의치 않아. 유키는 이치의 주문을 계속 되뇌이며 식당으로 향했어. 그러다 마도카 고모가 밖에 서 있는 걸 봤어. 유키는 일자리를 얻었고
마도카 고모는 흥분했어. 가족적인 유전인가 봐. 그 후 유키는 엄마 심부름으로 가게에 간다. 오코노미야키 소스를 사러 남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깜짝 놀란다. 남자는 유키가 청각 장애인인 걸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오시가 갑자기 나타나 도와준다. 남자의 입모양이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유키는 아오시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를 건넨다. 아오시는 유키에게 언제든지 마트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말한다. 아오시가 너무 친절해서 유키는 조금 불안해한다. 익숙하지 않아서. 하지만 아오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버린다. 그런데 이츠가 그녀에게 취업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오시는 돌아와서 그들이 데이트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습니다. 그래서 유키는 아오시와 이츠가 언제 친구가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아오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츠가 유키를 괴롭히거나 울리면 자기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츠를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키는 그와 술을 마실 때 이츠오미를 싫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몰랐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오시는 그녀의 사인을 중간에 멈추게 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앞에서 이츠를 칭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떠나자 유키는 아오시가 그녀의 사인을 중간에 멈춘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에 그녀는 무슨 일인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오시는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다르다. 마치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다. 횡단보도에서 함께 건너면서 그는 그들이 함께 기차를 탔던 어느 날을 떠올린다. 함께. 그녀는 기차가 긴급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을 듣지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때 수화로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위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화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가 후회하는 건 그 사실을 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후 그는 그녀에게 항상 그렇게 날카롭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까칠하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오시를 걱정하는 그녀는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막막했었다고요. 하지만 그가 옆에서 수화로 통역해주니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그 덕분에 계속 해나갈 수 있었죠. 그의 좋은 면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마음속 깊이. 그러니까 좀 더 진솔해지면 좋을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고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가 떠나자 유키에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곧 기운을 차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 기운을 차리길. 유키는 첫 출근을 하고 쉬는 시간에 마도카의 이모는 유키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 저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응원해줍니다. 그날 밤 쉬는 엠마를 따로 만나자고 불렀어요. 엠마는 그가 좋아하는 카페 모카를 2잔 사갔어요. 정말요. 이렇게 늦은 밤에요. 밤에 예뻐서 이곳을 골랐는데 생각보다 밝네요. 신은 엠마에게 갑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엠마는 신이 떨리는 표정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신은 이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엠마는 그 말에 사과했어요. 신이 마음에 부담을 더 줬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신이 마음이 더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해요.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그녀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던 적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하지만 옥상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죽더라도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말했던 날. 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간직하려 했던 거니까요. 무덤까지. 유키네 집에서 이츠로부터 문자가 와요. 밖에 있다고. 이츠가 가려고 하자 그녀는 그를 따라 뛰어가요. 며칠 동안 못 봤기 때문에 그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녀가 얇은 파자마를 입고 있는 걸 보고는 재킷으로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다. 공원에 앉아 그녀의 첫 출근 이야기를 듣는다. 함께 여행 갈 돈을 모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멀었으니 곧 있을 첫 데이트 장소를 유키가 정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진짜 첫 데이트는 곧 하자고. 나중에 리는 유키에게 카레 축제 홍보 영상을 보여준다. 이츠오미가 세계 여행을 했으니 어디로 데이트를 가야 그가 재밌어 할까 하고 생각한다. 리는 유키에게 어디를 가든 이츠오미는 즐길 거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 그냥 그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일 거예요. 유키와 이츠가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데 평소보다 좀 더 한산해 보입니다. 유키는 기차에서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합니다. 사에마역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이츠오미는 신이 난 여자친구의 모습에 피식 웃습니다. 여자친구가 사진을 찍으러 온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이츠오미를 바라보던 유키에게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말의 의미가 갑자기 와닿습니다. 그녀에게 얘기하는 동안 유키가 풍경 사진과 음식 사진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꽃 사진을 가장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꽃 사진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은 진달래가 땅을 수놓고 등나무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계절입니다. 것처럼요. 곧 수국이 비를 머금고 피어나고 해바라기가 드디어 제철을 맞이할 거예요. 태양을 향해 말이죠. 유키는 이 모든 꽃들이 제철을 기다리는 모습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이 유키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츠오미는 유키의 휴대폰을 달라고 합니다. 셀카를 찍으려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는데 이츠오미는 닭고기를 먹을 때마다 맥주가 생각난대요. 그래서 유키가 아오시랑 같이 술 마셨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이츠가 아오시 잘 지내. 놀랐지. 우린 이젠 단짝이야. 하지만 유키는 그다지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예요. 이츠는 불가능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처음엔 키스를 원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라고. 좀 엉뚱하지만 유키의 얼굴을 붉게 만들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마주 앉았지만 너무 갑작스럽다고 물러섰어요. 유키는 키스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포옹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츠는 유키에게 자기라면 뭐든 괜찮다고 말했어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그러자 유키는 이츠오미가 왜 그렇게 자주 여행을 가는지 물었어요. 긴 이야기라서 타이핑해서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설명이 너무 길어서 집에 가서 읽으라고 했어요. 엠마의 직장에서 그녀가 아직 신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런데 동료가 엠마에게 자신과 신이 같은 처지라고 말했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하며 보낸 시간들을 잊고 앞을 봐야 해요. 중요한 건 앞날이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기차가 정말 붐볐는데 두 여자아이가 이츠오미와 부딪히면서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유키는 예상했어요. 어쨌든 그는 꽤 잘생겼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유키는 이츠의 메시지를 읽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어린 이츠가 베를린 장벽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요. 6살 때 그는 독일로 이주했어요.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는 속상해했어요. 그때 그는 정말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어 공부를 하던 중 축구공이 그의 쪽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 긴장 속에서 그는 축구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년이 그를 초대했고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이해받았고 기쁨에 벅차올랐어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는 더 이상 책 지식만 원하지 않았어요. 소통하고 싶었어요. 그런 갈망이 공부를 훨씬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가 지금 여행하는 이유는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키는 이츠가 캄보디아에서 방문했던 수상학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그가 방문했던 학교에서 찍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요. 유키는 이츠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유키는 이츠오미에게 온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저번에 시간 맞춰서 몇 시간 만나자고 했었는데 말이야, 사실 5분, 10분이라도 괜찮아. 나도 잘 모르겠어. 네가 나타난 이후로 계속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내 삶에서 어떤 것들과 소통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무엇이고 그게 너에게 어떤 영향을 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당신에 대해 모든 걸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모든 게 너무 좋아서요. 유키의 마음은 너무 가득 차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몰랐던 감정에 눈을 뜬 거예요. 하지만 둘 다 확신해요. 서로를 더 잘 알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라고. 서로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라고요. 엔딩 크레딧 신이 직장에서 에마가 그를 만나고
첫 데이트를 하러 가요. 첫 데이트를 하러 가요. 리는 교야에게서 반지를 받고 이제 사귀게 되었어요. 유키는 마침내 여권을 받았고 이제 이치오미와 함께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함께요. 아, 이 애니메이션의 달콤한 결말이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키와 이츠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사실 저는 신과 에마가 더 기뻐요. 아무튼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